22번 시연에서 사용되는 제어 문자와 그 의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제 역/b 자 b가 뜻하는 것이 백스페이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커서를 그 줄에 한 문자만큼 앞으로 이동한다. 자 앞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23번 두 while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읽어보시면은 다 맞는데 1번이 틀렸죠. 자 문의 조건이 거짓인 동안 루프 처리를 반복한다. 자 반복문인데 반복을 하는 제어문인데 거짓이 아니고 참인 동안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4번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sum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자 이제 반복을 하는데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i는 초기값이 0이 되고 sum도 0이 되는데 1씩 증가되면서 sum에는 i만큼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이거 i 변수하고 sum 변수하고 적어서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려면은 자 근데 대충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반복될 때 i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죠. 10이 되면은 반복이 안 되잖아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i는 1씩 증가될 때 그 전에 값인 이제 9가 마지막 반복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는 1 증가되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그럼 sum을 누적을 하는데 i 값이 10이 된다는 얘기는 10가지의 합이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디버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값이 0, sum도 0. 자, i는 1 증가. 자, sum은 i만큼 증가 1이 되고, 자, 그 다음 반복했을 때 i는 2가 되고, 자, sum은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누적해준다. 그럼 계산하면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i가 얼마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지 추적을 해서 각각의 변수의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사실 수행을 해야만 정확하지만은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건문만 잘 보시면 사실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5번 다음 C 프로그램의 결과값은 자 while문이 아니고 이제 두 while문이 되겠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 수행을 하죠. 자 수행을 하고 while문에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while문에서 i 값을 한 9 정도로 일단 보시면은 마지막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자 i가 9일 때 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죠. 자 그러면 i는 9 값을 가지고 1 증가되기 때문에 10이 될 거고요. 그럼 아래쪽에서 sum이 i만큼 누적이 되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6번 시연에서 while문이 수행될 때 중괄호로 둘러싸인 자 중괄호로 둘러싸인 몸체는 몇 번 수행되느냐 이게 몇 번 수행이 되느냐 그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sum이 2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sum은 뭐 1씩 증가된다라고 봤을 때 한 20번 정도 반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sum은 보시면은 i만큼 증가가 되는 거고 i는 1씩 증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거 디버깅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sum은 0이 되고 자 i는 1이죠. 일단 초기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조건 판단하죠. 자 조건 판단했을 때 sum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따라서 몸체가 수행이 돼야겠죠. 자 sum은 sum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 해서 1이 되는 거고요. 자 i는 1 증가시키면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반복할 때 자 sum이 20보다 작으냐 작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sum은 1이 되고 i는 2가 되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자 더하게 되면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i 값은 또 3이 되겠죠. 자 더하면은 6이 되고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sum 값이 계산하게 되면 21이 나옵니다. 21이 나오고요. 그때 i 값이 계산하게 되면 7이 됩니다. 근데 sum이 이제 21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문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이제 몸체가 반복 수행이 안 되겠죠. 자, 그때까지 횟수를 계산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자, 1에서 10까지 자,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이 주어졌는데, 자, C 언어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 그리고 s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스위칭 변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스위칭 변수는, 보통 뭐 1, 0, 자, 이렇게 값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부호,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뺄셈, 이런 연산을 할 때, 자, 이런 변수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가 어떤 신호동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뭐 이제 1값을 가지고, 한 번은 0값을 가지고, 또 1값을 가지고, 0값을 가지고, 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문제에서는 한 번은 더하고, 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부호 역할을 하는 것이, 자, SW가 되는 겁니다. 자, 두 while문이 있고요. 자, 두 while문 내에 if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if else라고 되어 있죠. 자, sum은 sum 플러스 SW 곱하기 i입니다. i는 1이 되고, 자, i가 자세히 보시면은 i가 어디에 처리문이 있냐면 여기 처리문 있잖아요. 그죠? 일식 증가되죠. 자, 일식 증가되는 것을 봤을 때는 각 항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는 각 항을 뜻하는 거예요. 일식 증가되기 때문에 i 값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i는 10보다 작냐, 작을 때까지 이제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까지 증가가 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sum, 합을 구해야 되죠. 여기서. 자, 그리고 SW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이 여기서 0이 되고, SW가 1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i 값이 1이 되죠. 그럼 sum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자, 1이 된 겁니다. 자, sum이 이제 1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1이 된 거고요. 자, if문을 만나게 되죠. 자, i가 10보다 작으냐. 일단 i가 현재 1값이 되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죠? 반복을 합니다. 그럼 i가 증가가 되겠죠. 2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위칭 변수 값이 현재 스위칭 값에다가 마이너스, 자, 부호를 반전시켜 줬네요. 자, 최초에는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스위칭 변수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자,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스위칭 변수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i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 스위칭 변수 값은 부호가 또 반전되기 때문에 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자, else 뒤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자, if문. 자, 이 if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은, i 값하고 스위칭 변수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sum 값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제어가 넘어가면 되는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10번째 항까지 계산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문. 자, 그래서 i 값이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else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i 값이 10이라는 얘기는 10번째 항까지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lse로 이제 빠지게 되고, 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두 while문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자, 빠져나오고 printf에서 sum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28번 출력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A, B, 뭐 A 값은 3, B 값은 10이 되겠네요. 자, if, else 나왔습니다. 자, B가 5보다 크냐? 크죠? 자, 크기 때문에 자, 이게 true가 되고 이게 fals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x에서 A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가 뜻하는 것이 16진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은 13이 되는데, 자, 13을 %d라고 되어 있으면 13이 맞지만은 13이 아니죠. 16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6진수는 숫자 0에서 9까지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10은 A, 11은, 자, 10은 A, 11은 B, 12는 C, 13은 D, 알파벳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은 알파벳 D가 되는 겁니다. 29번. 자, 29번은 홀수의 합을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자, i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sum은 선언하면서 이제 초기화를 했네요. 자, 포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 포문이, 자, printf까지는 아닙니다. 자, printf는 포문 바깥쪽에 있는 거고요. 자, sum을 처리하는 처리문만 반복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sum까지만 포함이 되는지, printf까지 포함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 포문에 이제 블럭이 없으면은, 자, 이렇게 블럭이 있다라면 그 블럭 내에 있는 것이 다 포문 제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현재는 블럭이 없잖아요. 블럭이 없으면은 포문 그 다음 처리문까지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까지만 포문의 제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printf는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각각의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 i는 현재 그냥 선언만 했고요. sum은 0이 되고, 자, i는 초기값이 1이죠. 자, 그 다음 sum은 i만큼 증가를 합니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반복을 하는데, 이제 2를 증가시키라고 했네요. 자, 3이 되고요. 자, sum은 i만큼 증가시켜라. 4가 되고요. 또 반복을 하죠. i 2 증가시키고, 계산. 2 증가시키고, 계산. 9 되고, 이제 25가 되고요. 자, 그 다음, i 값이 이제 9가 되고 난 뒤에 2 증가시키게 되면은 11이죠. 자, 11이라는 이 숫자는 i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i 값이 11이 되면서 포문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의 sum 값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포문을 이용해서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i는 1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sum에다가 i 값을 이제 누적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것도 뭐 i 변수, sum 변수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를 해서 디버깅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i int, sum도 이제 int형이 되는 거고요. sum은 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포문에서 i는 1. 자, sum은 i만큼 증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게 되면은 5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포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do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1번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i가 60이 되네요. 자, if, else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6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요. else if로 이동을 합니다. 자, 7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것도 아니죠. 그럼 else밖에 없네요. 그래서 표준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32번 C 프로그램의 결과값은, 자, 이것은 실기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추가해서 이제 필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왔어요.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왔는데, 자, 스위치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변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 케이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i 값이 이제 3이 되죠. 자, 3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 3에서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문이 있으면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데 브레이크문이 없죠. 자, 이와 같이 브레이크문이 생략이 되었을 때는, 자, 3부터 해서 모두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모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이제 현재 값이 이제 초기 값이 1이었지만은 다시 0으로 값을 초기화를 한 상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3을 누적을 해줘라.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이제 3이 됐고요. 자, 10을 빼줘라. 그럼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1 감소시켜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i는 3이 되고요. 자,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왔는데,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을 2로 나누게 되면 목은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케이스 1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printf 홀수 출력하고 브레이크 빠지게 되겠습니다. 34번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while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자, 무조건 반복할 수는 없죠. 자,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i를 1 증가시키네요. 현재 값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1 값을 가지면서, 자, if문, 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if문은 브레이크까지의 어떤 조건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if문은 이 continue문에 대한 이제 조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10보다 클 때는 브레이크, 그냥 while문을 빠져나와라. 자, 빠져나오고 이제 프린트 f 하면서 끝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if문은 i에다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i는 각 항의 값을 이제 의미를 할 겁니다. 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홀수란 얘기죠. 자, 홀수 값을 가졌을 때는 continue, 빠져나와라. 그 말은 짝수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continue 문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1값을 증가시키고 조건 판단을 하고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i 값이 짝수 값을 가졌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if 문을 빠져나오고 sum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짝수의 결과, 짝수 합의 결과는 이제 다 이제 각각의 변수 값을 추적을 해보시면은 30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반복 처리를 위한 명령문이 아닌 것은, 자,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할 때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do while문을 이용할 수도 있고 for문을 이용할 수도 있었죠. 자, continue는 조금 다르죠. 36번. 시언어에서 배열 b의 다섯 번째 있는 값은, 자, 배열 b의 다섯 번째, 인덱스 값이 다섯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뭐 첨자, 인덱스 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첨자가 5가 되기 때문에 자,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 1, 2, 3, 4, 5. 자, 실제 순서로 따진다라면 이제 여섯 번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태틱에서 int 하고 b9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가 9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크기가 9가 되는 거고, 1, 2, 3을 저장을 했죠. 1, 2, 3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초기값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0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스태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특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